자, 여러분들이 그 중3 내용하고 고등학교가 해서 도형이 중학교는 도형인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어떻게 이름이 바뀌죠? 너무나 좀 센 거 물어봤나? 여러분들 오늘 지금 강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딱 구분할게요. 중학교는 그냥 도형이야. 근데 얘가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 이 도형이 갑자기 뭐로 바뀌냐면 도형의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오호. 그러니까 이 도형과 도형의 방정식을 모르니까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 뭐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 굉장히 도형 파트가 쉬워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중학교 도형은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그 뭐 구체적으로 유클리드 기하학 이거를 이제 데카르트의 해석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씩 펼쳐 나갈게요. 그러니까 다시 중학교는 도형 파트다. 그 다음에 이 고등학교는 도형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자, 도형의 사물소는 점, 선, 면으로 되어 있어요. 점, 선, 면. 그래서 여기 보자. 도대체 네가 어디서 있지? 우리가 위치,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들은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잖아. 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 길, 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면, 점, 선, 면. 그래서 내가 날마다 걷는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점. 그래서 이 중학교의 도형 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합동과 닮음이라는 이 수학적 성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합동과 닮음을 통해서 뭐를 측정하냐면 길이, 넓이, 부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합동 닮음을 이용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조선을 그어라는 거예요. 뭐를 긋는다? 보조선을 긋는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보조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선을 그으면 다른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선을 그으면 뭐가 된다고요? 보조선을 그으면 다른 관점이 보인다. 근데 보조선을 긋지 않으면 다른 관점이 보이지 않아요. 자,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전부 다 어둠이네. 그렇지. 이게 어둠이라고 하자고요. 새벽이라고 하는 그 선을 딱 긋자고. 다른 관점? 그래서 이 기준이 없으면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 파트는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모든 대상들을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합동과 닮음 이때 보조선을 긋는다. 근데 이 보조선을 긋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꿰뚫어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그 보조선을 긋지 않은 상태에서 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보조선을 그으면 출제자의 의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출제자의 관점, 다른 관점이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조선을 긋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로지 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니까 자기 중심 형태로만 문제를 푸는 거야. 출제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근데 보조선을 그으면 출제자의 의도를 다른 관점을 볼 수 있다. 그게 보조선을 긋는 이유예요. 알겠습니까? 중학교 싸움은 전부 다 도형 싸움은 보조선을 긋자야. 긋자.
그쵸? 그러면 궁금하지? 그리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합동과 닮음을 전부 다 또다시 중학교 때 도형 파트가 가장 중요한 게 뭐이지? 이 삼각형의 A, B, C 요 삼각형의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C의 제곱 이퀄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이 식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죠? 선생님이 속여서 미안해요. 지금 그랬단 말이야. 내가 속여서 미안해요 그랬더니 그래 안 그래? 바로 요것을 피타고라스성이라고 하는데 이 식은 어느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직각삼각형이라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식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요거를 하지도 않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렸어. 요거를 정성스럽게 그리니까 마치 뭐 같은 거든 직각 같은 거든 그러니까 냈다? 직각이라고 간주해버리고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지. 우리가 수학을 이런 식으로 그럴 것이다. 지가 단정하고 풀이를 하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다. 수학은 반드시 여기에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직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수학은 또 전혀 이것이 직각으로 보이지 않죠? 근데 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을 표현해 줬네?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출제자는 할 수 있다니까. 이 문제를 내는 출제자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꼭 여기다만 직각을 하지? 출제자는 이쪽에다가 직각을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직각에 마주보는 변이 뭐예요? 빗변이지.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B의 제곱, C의 제곱과 같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에? 다시 절대로 이 각은 직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부끄러워. 그렇잖아. 이 각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각을 B라고 한다면 B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녀. 나는 직각이 아닙니다. 근데 왜 저에게 직각이라고 자꾸 그러시죠? 그 지가 막 직각이 아닌 것을 부인해. 근데 이 기호는 너는 분명히 직각이거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지는 나는 직각이 아닌 겹이야. 직각이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는 이 사인이 인지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펼쳐나갈까요? 직각이라는 것을 딱 얹혀주면 덧입혀주면 이제 이 마주보는 것이 뭐이다? 빗변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주보는 제곱은 나머지 제곱 이것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거는 절대로 이게 직각이란 말이 없죠?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요 합동, 닮음, 피타고라스 이 세 개의 이 성질 정리가 중학교 도형 파트를 지배하고 있어요. 오케이? 지배하고 있다고. 근데 그 지배 속에는 반드시 보조선을 그어야만 되는 거야. 그래야 나가 아닌 출제자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선이 그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혼합에 대해서 구분이 안 돼. 선이 그어져야 되겠지. 오케이? 여기 보자고요. 수학에서 x 이퀄 0이라는 이 기준이 있을 때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을 행해서 이 마이너스 3을 지닌 채 넘어갈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선 하나만 살짝 그어냈지만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마이너스를 부호를 지닌 채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마이너스를 떼는 손길이 있을 때만 얘가 뭘로 간다고요? 이쪽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선을 그어야 되는지, 그래야만 내가 아닌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래 좋아요. 이제는 그 도형의 방정식이란 무슨 말이냐? 이거요. 이 도형의 무대가 어디다? 좌표 평면에다 올려놓자. 그러면 이 도형이라는 기하학이 뭘로 변할까요? 대수학으로 변합니다. 대수학. 다시 이 도형이라고 하는 이 도형 기하학이 문자와 식으로 표현하는 엘집으로 대수학.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수학의 가장 중심된 식이 뭐냐면 방정식. 알겠습니까?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마치 도형이 뭘 한다고?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삼각형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A, B 그러면 이 삼각형을 대신해서 우리가 자 문자와 식을 가지고 그 직각 삼각형을 대신할 수 있다니까요. 도형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도형의 방정식이란 말이 나오면 고등학교 도형이 나오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놓자. 그러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직선과 원을 올려놨죠? 그러면 직선과 원이 전부 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XY라는 문자로 나타낼 수 있음 이 말이야. 그래서 그 X하고 Y로 표현되는 두 식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만나지 않는다, 만난다, 둘이 만난다를 모든 것을 좌표평면 위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중학교는 도형이야. 고등학교 딱 올려놓으니까 도형의 방정식으로 명칭이 바뀌었네. 도형을 좌표 평면에다 올려놔라. 그러면 이와 같이 자 문자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왜 문자로 나타낼 수 있어? 점, 선, 면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의 자취가 뭐가 됩니까? 선이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자. y = 2x 플러스 4. 선생님이 이것을 자 여기 보자고. 여러분들이 요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자 보자고요. 지금 여기가 기울기가 -1이니까 이 기울기는 오른쪽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y절편이다. 그런데 이 식을 내가 이렇게 한번 변형해 볼게요. 너 이쪽으로 넘어가 봐. 그러면 x 플러스 y는 뭐가 됩니까? 4가 되죠. 그렇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 식을 보고 이 점은 몇이야? y절편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 한번 대답해 봐.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1이야. 그럼 y좌표는 얼마야? 계산 지금 한참 해야지. 왜 5죠? 여기다 대입하니까. 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잠깐만. 내가 준 여기다가 x라는 자리에다가 -1을 구해서 이 값이 5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요 식은 요 식하고 똑같아져.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이 선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기본이 뭐예요? 점이지. 어떤 점을 잡든지 그 점에 X좌표와 Y좌표는 항상 몇이다? 서로 일정한 값을 취하는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됐다고? 선이 됐다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여기 5라는 말이 바로 나와야 되겠지? 바로 그런 언어예요. 근데 또 X다 집어넣고 또 그거다 곱해가지고 그런 말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보면 X하고 Y를 더하면 4라는 그 값으로 일정하다. 더 이상 도형 파트가 요거에 다 끝난 거야. 내가 여기서 평면도형, 입체도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과연 도형과 도형의 방정식이 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도형의 방정식을 알면 알기 전에는 도형인데 그 도형들이 어느 날 어디로 올라왔다고? 좌표평면 위에다가 올라왔다고. 그들의 발자취, 다시 그들의 발자취를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 방정식이야.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이 찍힐까 안 찍힐까?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가봐. 각기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직구한대야. 그렇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봐봐. 책과 다른 책들이 있대야. 그 다른 책들 속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대야. 그것은 뭐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디딘 점에 의해서 어떻게 선을 긋고 그 선들이 모여서 어떻게 면이 지어졌는지를 보겠다는 것이지. 그럼 내가 하루하루 디디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내가 아까 오자마자 시편 119편 11구절을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청년들이요, 너희들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만 지키라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벗어난다. 자, 그러면 보자고. 자, 지금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직각삼각형일 때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 각이 A, 라지 B, C라고 한다면 요 직각이라 하는 이 기호가 이 삼각형에 있는 도형 속에 덧입혀질 때만 나는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요 각에 대하여 90도다. 마주보는 요거에 대해서 A제곱, C의 제곱은 A제곱, B의 제곱이라는 90도입니다.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이 식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형을 줘봤어요. 이런 도형을 줘봤다고.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삼각형. 근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야, 이게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보고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치를 바라보면서 선이 좀 갑자기 이상해졌구나. 아까 내가 그랬잖아.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출제자의 마음이라니까? 어느 날 출제자가 갑자기 여기다가 딱 이렇게 했다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가 90도로 삼아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출할게. 그렇지? 근데 학생들은 내가 보기에는 전혀 이게 직각이라는 걸 줬는데 이것이 눈에 안 들어와. 직각이 아닌 거야. 그래서 직각처럼 아니지만 직각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왜? 절대로 직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온전히 수직관계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조가 어떻게? 내가 좀 애니메이션 형태로 하면 좋을 텐데 자꾸 얘를 들어 세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 말이야. 근데 너는 이미 뭐라고? 직각이잖아. 근데 왜 직각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각을 일어 세웠을까? 직각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내가 시간이 있으면 영혼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설명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된다고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주장하는 너는 내 것이다. 그럼에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 올린다고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눈먼 열심 로마서 10장 2절 3절 찾아보고 얘기합시다. 자, 전부 다 성경 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래서 눈물 열심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눈먼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직각이 될 수 없어. 그렇지만 아까 그 누구라고 했지만 이게 우리는 뭐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금부터 이런 관계라고 칭할게. 인치심 아닙니까? 인치심.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인을 채셨을 때 나 자신은 볼 수 없지만 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데 그 인을 치는 근거는 과정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랬을 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인치심이 덧입혀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90도가 아니지. 그런데 그분께서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너는 올바른 관계가 성립했다. 당당하게 목소리 높여 90도입니다. 그러면서 90도에 마주보는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 빛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당당하게 90도다. 내가 이 삶 속에서 이 식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성.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성. 현재를 소유한 자만이 산소망이라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요거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게 수학 문제라고 한다면 출제자의 뜻에 따라서 그렇잖아. 출제자의 마음이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럴 때 나는 그 음성을 듣는 자 나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90도다.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이 식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지금 중학교에서 세 변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이 삼각형이잖아요. 변의 개수가 몇 개에 따라서 평면은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뭐에 따라서? 변의 개수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변이 몇 개냐?
삼각형이라는 말은 이렇게 봐요. 삼각형이라고 하니까 지금 뭐라고 한 학생이 그랬냐면 각을 얘기했잖아. 그것은 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그게 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중심이 돼야 하는 거야. 오케이? 어때요? 은혜롭습니까? 은혜로워요? 지금부터 나는 직각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고개를 좀 뻣뻣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90도가 아닌 거야. 날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저는 90도가 아닙니다. 아니 너는 90도라니까? 아니 아버지 내가 아무리 봐도 저는 90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선생님을 이렇게 귀때기 잡고 선생님 농담삼아 했지만 바로 우리가 그 90도라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알 때 그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그 여러분들, 저는 목사이면서 저는 철저하게 선생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는 여러분처럼 누뚱이가 있어요. 아주 지극한 사랑과 눈빛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지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학으로뿐만 아니라 내가 깨달았던 말씀을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실수하기 쉬운 저거에 대해서 그냥 평범한 내용 같았지만 그렇잖아.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어떤 대상을 보지 말자는 거지. 진지하게 예민하게 바라보자는 거지. 내가 만약에 그것을 선입감을 가지고 직각이라고 바라본다면 엉뚱한 해석이 나온다. 오케이. 나의 부족하지만 그분께서 어떻게 이것이 90도가 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너는 지금부터 90도라고 하는 그분의 인치심. 그럼 나는 당당히 90도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꾸 이리 세우려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할 것은 저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온통 견인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도형 파트잖아. 내가 선을 대해서 얘기할게. 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그 지향점을 향해서 갈 수 없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줄게. 자, 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다른 점이 몇 개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오케이. 오늘 지금 말이 되네 이제. 서로 다른 2점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 2점을 가지고 선을 만들어 보자고요. 오케이. 자. 아니, 너 계속 뻗어라. 너 계속 뻗어봐. 그러면 이 선의 이름은 뭡니까? 직선. 오케이. 자, 이게 A고 B야. 요 점이 C점. 이거는 통과. 계속해서 한쪽으로 뻗어나가. 얘는 그렇지. 한 방향을 향해서 뻗어나간다. 그래서 얘를 반직선. 자, 이 최단거리 선분. 알겠습니까? 선분. 자, 그러면 일직선상에 있지 않는 자, A, B, C, D, E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요 점을 가지고 반직선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반직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있잖아. 지금 이것을 확률을 가르칠 거야 또. 자, 이거 봐봐. 내가 지금 반직선이라고 했죠. 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 2개가 있어야 된대야. 근데 이 한 점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됐을 때 이게 반직선이 돼야.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시점 출발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 5개 중 누가 시점이 될 수 있을까? 다.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고 C, D, E 다 될 수 있죠. 그러면 자, 여기가 A라고 하자. 그러면 다른 한 점은 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A를 뺀 B, C, D, E가 될 수 있지. 그러면 A하고 B, A하고 C, A하고 D, A하고 E를 짝을 지을 수 있지.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반직선은 몇 개야? 바로 20개잖아. 이야, 이제 됐네. 5 곱하기 4 이퀄 얼마? 이게 경우 수고, 이게 확률이야. 그러니까 내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내가 출발해서 경유할 수 있다. 그런데 잘 보자고요. 반드시 지향점, 내가 꼭 바라보야만 되는 그 점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어느 날 이 시점이 굉장히 바빴던가 봐. 그래서 시점이 이쪽으로 움직였어. 그러면 이 지향점을 향하는 반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B가 어디에 있어야 돼?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B가 다시 한번 B가 여기 있지 않고 B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반직선은 이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뭐를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어디를 얘기하고 있을까?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자고. 자, 찾은 사람 빨리 읽으세요. 그렇지. 선생님이 왜 여기 잘 봐요. 왜 B라고 했을까?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바이블에 B를 쓴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담고 있어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담고 있잖아요. 오직 그 예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만약에 예수가 아닌 다른 점이, 여기다가 선생님 잘 보세요. 내가 B처럼 보이지만 B 다시라고 했어. B를 통해서만 가야 지향점을 갈 수 있지. B하고 똑같은 B 다시를 통해서 가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 그 B 다시가 뭐예요? 바로 성경 위에 성경을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안 되잖아요. 그것을 비진리, 이단, 알겠습니까? 마치 B 다시가, 여기 봐요. B 다시가 뭐 어떻게 써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이 B하고 구분이 돼야 안 돼야? 구분이 되지? 얼마나 교활한 거 봅시다. 이게 돼야 안 돼야? 안 된다니까. 이게 B하고 B 다시 차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B 다시를, 근데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이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으로 바라보면 너 B 다시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당장 뭐예요? 거다가 X. 오케이? 사선 속에는, 반직선 속에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지향점을 향해서 지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향점을 향하는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만 그 지향점에 갈 수 있다. 알겠어요? 이게 바로 반직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굉장히 오늘 멋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분위기가 살아나네? 이제 눈이 바짝 뜨지? 지금 몇 학년이니? 응. 이야, 막 대답을 너무 잘해. 굿. 아주 마음에 들어. 하여튼 선생님이 잘하는 말이 있어. 아주 좋아. 아, 통하지 않는구나.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오케이? 오늘 지금 평면도형 다 얘기합니다. 원. 자, 내가 이거를 지금 원이라는 것을 액션을 취하면서 할 수 있는데 오늘 촬영하니까 조금 참겠어요. 자, 원이라는 것을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이란? 원 없이 한번 얘기해 봐. 아, 굉장히 썰렁하죠? 자,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픽스드 포인트, 정점이 있어야 돼. 그렇지? 여기 잘 들어요. 원을 얘기라고 했더니 원의 중심을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원이라는 것도 얘기 안 했는데 원의 중심을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정점이 있대요. 픽스드 포인트야. 그러면 어떤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들은 어떤 점을 잡든지 그렇지? 다 같은 그런 점들이 있어.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형이 서클. 둥근해. 이렇게 둥근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야, 이 지금 도형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원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면 그때부터 얘는 뭐로 불려지는 거예요? 너는 원의 반지름이야. 그 다음에 너는 원의 중심이야. 만약에 이 원이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야? 절대로 픽스드 포인트라는 정점이 있어야 되겠지. 정점이 있어야만 원이라는 도형을 그릴 수 있지. 점 없이, 정점 없이 원 그려봐. 그릴 수 있을까? 그렇잖아. 그런데 어느 날 A라는 학생이, 자, 우리가 지금 세상은 어떤 것이냐? 직선 하나 딱 수직선 그려놓고 우리가 경주말도 아니잖아. 달리기를 시켜. 시작 해가지고 누가 빨리 도착하느냐? 내가 타고난 내가 있잖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포텐셜이 있잖아요. 아, 지금 어마어마한 전력 것이 많은데. 아이스버거라고 하는, 여러분들 비행 알죠? 아이스버거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만 떠죠. 세상은 모두 10분의 1을 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10분의 9를 보지 못하는 거야. 누가 10분의 1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것만 취한다고. 그러나 그 밑에 있는 10분의 9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전부 다 이 10분의 1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부분을 보지 못하고 이것만 보고 판가름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달리기를 시켜. 그래서 가장 많이, 누가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자, 세상에서는 뭐가 된다고? 뽑아. 그러니까 빨리 달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거기다가 빨리 달린다는 말은 뭘로 얘기할 수 있어? 스펙. 원래 스펙 뜻은 무슨 말입니까? 아, 제품 속에서요. 나라는 제품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나라는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이러고 이렇습니다. 나라는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스펙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이 정점, 이 원의 중심이, 자, 세상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내가 가장 빨리,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이 원주에 있는 점으로 도착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임의로 그 점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달려봐요. 다시 말하면 가장 빨리,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점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스위트 스팟 아십니까? 야구에서 칠 때 공하고 배트가 맞는 가장 적절한 위치잖아. 우리 인생의 스위트 스팟. 그걸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발걸음으로 찾아가려고 하지. 근데 이 원은 어떻게 그려진 거야? 픽스드 포인트라는 점으로 출발해서 같은 점들이 모인 것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모든 것은 C로부터. 여기 보세요. 원의 중심이 센터지? 왜 그 C를 왜 센터로만 보세요? 이걸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삶의 중심이 누구야? 그랬을 때 잘 보자고요. 그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점이 출발점이 시점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의 시점이 누구라고? 주님인 것이야. 다시. 내가 시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뭐인 거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걸음으로 내가 임의로 찾아가겠다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 너 죄야. 너의 그 왕좌 속에 너를 앉혔잖아. 그래서 날름 너 삶의 중심인 너를 빼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양자의 영을 부어넣으셨네? 응? 이거 빠졌어? 요거 지워버릴 수 있죠? 예? 양자의 영을 집어넣어봐. 뭐가 돼요? 오케이. 너무나 놀라서 박수도 안 치네. 잠깐만요. 지금 뭐를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냐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될까 안 될까? 반드시 이 A라는 점이 가장 최고로 누가 달릴 수 없고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점은 오직 나에게만 부여된 점이지. 그렇다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며 자 부르신 내 것이라 하는 그분이 나의 삶의 시점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자, 잘 보세요. 이 C가 시점으로부터 출발해서 나를 경유해서 쭉 가가지고 도착하는 요 점이 바로 내가 누구보다도 빨리 갈 수 있는 점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우리는 나의 삶의 시점을 누구로 삼아야 된다고? 그 주님을 삼아야 된다. 그럴 때만 인생의 스위트 스팟, 그 점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B가 보니까 B가 막 뛰네? 이 A가 또 뛰면 돼 안 돼야? A는 그곳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주의 시점을 그 센터 주님을 삼아서 하나없이 내가 다가갈 때.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자고요. 왜 내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아가지고 크게 읽어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아보세요.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뭐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그럴 때만 거룩하게 된대요. 내가 이 땅의 삶과 구분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된대요. 그리고 너희 속에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되면 산 소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소망, 산 소망, 현재와 미래를 소유한다 이 말이지. 누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만 그렇다는 거지. 세상의 그 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게 바로 거룩이 아니에요? 구분되는 거잖아. 바로 그 시점을 출발으로 내가 달려가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내가 지어져 가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면 그게 내가 일상의 자화상이 돼야 되겠지.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또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자, 거기를 주 예수를 달리 살리시는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달리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항상 그리라는 것이지. 그렇죠? 어느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나의 삶의 시점이 될 때. 알겠습니까? 원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강의가 빨리 지나갔지? 우리 점심 먹고 갑시다. 이사.